안녕하세요, 낙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잡담에 가깝습니다. 제가 사실 일본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다루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처럼 일본 취업 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시기에 해당 주제를 다루는 게 맞나 싶어서 좀 미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생각 중인 주제는 몇 개 있어요. 일본에 취업하기 위한 길이 아직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그런 시기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분 이상은 일본 취업에 대한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댓글 몇 문장 읽는다고 제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질문을 주시는 분들에게서 좀 비슷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느낌이에요. 확신이 별로 없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건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전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일본 취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굳이 해외 취업뿐만이 아니라 계획 없이 막연하게 시도한 일들 대부분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전 준비도 없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해도 되는 사람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벽한 준비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운이라는 게 삶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추상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일본이나 해외에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주제는 당연히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예 더 극단적으로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정확한 주제는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6년째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왔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평소에는 점포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 체인 브랜드의 업무의 폭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은 어떤 조직이든 어떤 업종이든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점장이 된 지도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늦든 빠르든 독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식업이 될지 다른 업종이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고 지금은 그 준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을 언제까지 할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일을 계속한다고 해도 혹은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일을 하면 정말 든든하겠다. 이런 사람이라면 해외에 적응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도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서운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게는 관공서의 불친절한 대응이라든지 혹은 나한테만 모질게 구는 것 같은 상사를 만난다든지 정말로 나한테만 모질게 구는 걸 수도 있어요. 더 심할 때는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이라도 만나면 마음이 꺾여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힘들 때 여기가 일본이라서 그렇다, 여기가 외국이라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냥 다음에 뭐 할지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거칠고 낯설고 나한테 맞지 않는 환경에 있을 때 힘든 건 당연해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굳이 편한 환경을 두고 해외까지 나왔다면 그 당연한 게 싫어서 나왔던 게 아니었을까요? 서비스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무 중에는 오늘 날씨가 나쁜 것도 내 잘못이다. 이건 무작정 자책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요. 오늘 날씨가 나빠서 객수가 떨어질 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고 혹은 그 생각을 해보려는 시도를 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해도 그건 여기가 살기 힘든 나라라서 외국이라서 내가 외국인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못났고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더 잘 했어야 하는데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본 취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비판을 넘어서 비난설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본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굳이 외국어까지 배워서 월급도 적은 일본에 가려고 하는 거다. 저는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지금까지 정확히 3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채널이 성장하고 난 뒤에는 거의 매일같이 이와 비슷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싫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잘못이니까요. 일본에 살기로 선택한 것도 저고, SNS 하나 안 하다가 굳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저고,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공하지 못한 것도 접니다. 저 외에는 그 누구도 잘못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천천히 결과를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주변 환경은 바꾸기 힘들지만 나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 생각에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일본이라서 이렇다, 한국이라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좋습니다. 싫으면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요. 두 번째는 자기 감정으로 도망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절대로 같이 일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일할 때 우는 사람입니다. 가능하다면 바로 해고하고 있고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할 바에는 제가 그냥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실 감정의 충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난 일에선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업무 중에 얼마나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보낼 수 있는 신뢰의 크기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 중에 눈물을 보이는 사람에게만큼은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자기 감정으로 도망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받은 질문 중에서 사원이나 점장의 연수 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짧게 해볼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연수가 끝날 때 하는 말입니다. 요점은 되게 단순해요. 웃어라. 출근 카드를 찍고 유니폼을 입고 업무에 들어간 책임자는 무조건 웃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감정적으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고객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꾸짖지 않아도 본인의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스태프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건 폭력이고 자기만족이다. 정말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인원이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경고 없이 해고해라. 우리는 교육자가 아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본분을 잃고 주제 넘는 짓을 하지 말 것. 그러니까 감정의 조절입니다. 타지에 뿌리 내리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공감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슬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당연하게도 공감대는 형성되고 물론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서로의 상처를 보고 마음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그 다음에 자리 잡은 굳은 살을 보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을 때 더 큰 발전과 성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본어를 못해서 무시당했다면 하소연을 할 게 아니라 공부를 더 하면 되고 돈이 없어서 힘들다면 소주병을 깔 게 아니라 돈을 더 벌면 되고 지금 내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으로 도망치지 않고 담담하게 현실을 마주볼 수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단순합니다. 저는 목표를 가진 사람과 일하고 싶어요. 직장 생활도 1년차, 3년차, 5년차의 고비가 한 번씩 온다고 하는데 해외 생활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버티는 사람들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돌아간다는 선택지가 없는 사람. 그런 선택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이건 굉장히 극단적이고 드문 경우이고요.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목표 설정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제 목표 설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한테 있어서 목표를 세운다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12월 1일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12월 5일도 기대됩니다. 내년에 2월과 6월과 11월이 기대되고요. 3년 뒤에 7월이 기대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달력을 내 기대로 채워가는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매일이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힘든 지금을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여기게 됩니다. 모든 목표와 시도가 성과를 내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결국에 그 시도 속에서 얻어가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갑니다. 예를 들어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에 목표가 없어요. 구독자 목표도 없고 수익 실현 목표도 없습니다. 돈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영상을 만들고 그걸 채널에 올리고 그 영상들이 닿을 리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닿고 접할 수 있을 리가 없었던 의견들을 들은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칠 만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제 다른 목표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걸 듣고 저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내일이 기대되는 오늘을 살고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 저는 언젠가 함께 일하게 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견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영상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흘려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언젠가 저와 함께 일하게 된다면 그것도 정말 행복한 일일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티셔츠 거꾸로 안 입었어.